그리고 2023년 상반기까지는 스타 주식이었다가 하반기부터 속썩이기 시작해서 24년 초에도 많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신나게 들어야 될 음악인데 이제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돌을 보면서도 이 주식쟁이들은 힘들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네. 엔터주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일단은 이제 앨범밖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별로 없잖아요. 네. 앨범 외에. 작년 말부터인가 이제 그 누구죠?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 에스파 앨범 나왔는데 중국 공구가 급감을 한 거예요. 공동구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공동구매가 줄다 보니까 앨범 판매량이 전작과 비교해 보니까 확 준 거예요. 네. 이번에 JYP의 엠믹스 네. 또 누구 있죠? 그 있지. 예. 여기가 초동 판매량이 확 준 거예요. 전작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일회성이 아닌가? 이제 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팀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범이 왜 줄지?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작 대비 초동 물량도 그렇고 꾸준히 나가는 것도 데이터가 다시 안 살아나네. 맞아요. 이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블랙핑크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룹 계약은 했는데 결국 개별 계약은 또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결국에 몇 년 후에는 이들이 이탈하면 어떡하지? 이 리스크가 또 새삼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도 이제 4년차, 5년차 아이돌 됐는데 7년차 돼서 불핑처럼 지들 이제 많이 컸다고 그룹 계약은 이 회사랑 하지만 개별 계약은 다 자기네 1인 기획사 차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좀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는. 그러면 결국 뭐가 문제냐면 이 엔터사들이 가져가는 몫이 작아져요. 그렇죠. 그럼 결국 신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더. 그러니까 7년차 이내에 뽕을 뽑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불편한 이슈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주들이 어쨌든 이제 주가 그런 이유 때문에 밸류를 떨어뜨린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이제 많이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기대는 하는 게요. 앨범밖에 할 게 없었대요 그동안은. 왜냐면 콘서트가 없었으니까 그 전에는 그 앨범을 옛날엔 2개 사던 분들이 막 5개, 6개 한 번에. 그러니까 앨범이 하나 나오면 6개 사는 거예요. 거기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없다 보니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뭐가 바뀌었냐면 콘서트를 하니까 굿즈도 팔고 또 그 디오이 같은데 버블 같은 데서는 자기가 일정 월정액 내면 그 아티스트랑 대화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좀 분산이 되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제 아무리 케이팝을 좋아하는 이 팬덤들이라 해도 어쨌든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앨범만 살 수는 없고 분산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앨범보다 앨범 5개 살 거를 2개 사고 예를 들면 콘서트 가고 굿즈 사고 이렇게 분산되는 거 아니냐. 실제 콘서트 비용이 엄청 비싸졌어요. 지금 뭐 20만 원까지도 옛날에 10만 원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팅 전쟁이에요. 네, 하니까. 그럼 이제 그만큼 비싸진 만큼 앨범을 또 못 사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있고. 근데 이런 이유면은 엔터주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요? 분산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쪽 앨범 살 돈이 콘서트로 가는 거고 이런 거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팬덤이 얇아지는 거 아닌가? 요 걱정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덕질 하시고 막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뭐 여러 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팬덤의 두께가 실제로 진짜 얇아져가지고 앨범 준 만큼 여기서 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볼륨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근데 그거는 1분기 실적까지 제가 봤을 땐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만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주가는 팬덤이 얇아지는 것까지 생각해서 빠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미. 이미 주가는 너무 그 엠믹스나 있지 앨범 판매 안 된 거 보고 그날 하루에 8%가 맞아요. JYP에서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볼 거는 이제 그런 건데 다만 저는 올해가 엔터주 제가 이제 공부한 결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 이게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건데 왼쪽에 있는 표예요. 요 표가 이게 올해 상반기에 데뷔하는 K-팝 신인 그룹이에요. 신인 그룹만 저만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통 연간 5팀 데뷔한대요. 연간. 4대 기획사 합쳐서. 근데 지금은 뭐죠? 엄청 많네. 상반기에면 10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제가 이제 좀 편하시라고 미드필더로 바꿔놓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엔터사들이 BTS나 블랙핑크 여기에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한 명한테 몰빵. 몰빵. 성공했죠. 지금은 이게 아니고 분산시켜요. 그러니까 이 중에 중방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볼륨은 안 줄어요.
하이브가 그걸 제일 잘하잖아요. 하이브가 나오는 그 중박 신인들이 라인업 사실은 좋죠. 다 대박 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뉴진스도 사실 대박 나고 그랬고. 그거 이제 대박 그룹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요 이제 조선일보 기획 기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럼 저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잖아요. 만약에 기존의 빅스타의 공백을 좀 메꿔주면 이건 더 오래 간다고 봐요. 그럼 완전히 이게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업이 더 탄탄해진다. 예. 그리고 신인이 성공하면 가져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7년차 예. 되기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공하냐 아냐가 상반기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엔터는 되게 변화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기존에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네. 엔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변화를 주목하셔가지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이게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의존도가 그러니까 Y젠터가 부러진 게 결국엔 블랙핑크 의존도가 그렇죠. 너무 높아요. 네. 원래 그런 리스크도 네. 있었고. 근데 그 미드필더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시스템을 제일 갖추고 잘 갖춘 게 어쨌든 하이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가 제일 높은 밸류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웃자고 한 건데 네. 진영이하고 약속을 좀 아, 지켰잖아요. 맞다. 크게 쏘셨죠? 크게 쏘셨죠. 50억. 50억. 네, 그러니까 이 슈카월드에 나오셔가지고 맞아, 그때 맞아. 9만 원 초반일 때 그때 자기 회사 네, 주식 되게 싸다가. 자기는 싸 보인다. 근데 8만 원대에 사셨더라고요. 8만 4천 원인가? 물론 뭐 네. 사실 주가라는 건 CEO도 모르는 거고 네. 최대주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 네. 없는 거긴 합니다만 일단 자신감을 보여줬다. 네, 자신감을 보여줬다. 근데 어찌됐든 간 그 후에도 주가는 떨어졌다. 근데 CEO가 산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만큼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이만큼 좀 싼 것 같다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방은 좀 나온 거 아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엔터주들은. 왜냐면 안 좋은 이슈들이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조금 이제는 실망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 한번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실제 기대감으로 이제 바뀌는지 이제는 좀 한번 검증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CEO가 주식을 샀다고 해서 바닥이라는 건 아니고 저도 예전에 그 CEO가 샀다고 해서 그 자신감으로 보고 들어갔다가 아주 그냥 박살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을 건 없습니다. 믿을 건 아니에요. 믿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좀 데이터 공부해야 되는 거고 신인들 나왔을 때도 같이 앨범 네. 판매량, 뭐 시장 반응 같이 봐야 그래서 되는 이번 주에 26일인가요? 그 비처 있잖아요, 비처. 그 비처가 JYP 엔터의 예. 미국 현지 걸그룹 이름이 비처예요. 그 V차라고 A2K V차라고 써있던 아 그게 비처입니다. 그 A2K 프로젝트 네, 이름이 거기에 예, 비처. 오, 그게 이제 드디어 데뷔해요. 아, 1월 26일로 알고 있어요. 1월 26일에 예, 그러니까 그잘 잘 돼야 되면 되는데. 이제 JYP 엔터 주가는 좀 올라가겠죠. 되게 그게 이제 상징적인 프로젝트잖아요. 네, 맞아요. 한미 합작 예, 프로젝트. 잘 한미 반도체 돼야죠. 아니고 한미 합작 프로젝트. 네네. 또 하나 어느샌가 네이버 카카오가 좀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네네네. 이제 뭐 급반등은 아니고 서서히 좀 올라왔던데요. 인터넷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네이버 카카오 묶어서 인터넷주라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써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어떻게 좀 사람들의 주름을 좀 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일단은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사실 이제 바닥은 찍었고요. 이미 네. 뭐 카카오도 바닥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어느새. 주가죠. 예, 많이 올랐는데 일단 왜냐면 주가가 빠져서 오른 것도 있지만 올라간 근본 배경이 올해 실적이 좋아요. 전망이 괜찮아요. 실적으로. 예. 그래서 네이버는 사실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한 업체예요. 천천히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실적 변동성이 크진 네, 크진 않더라고요. 않아요. 꾸준히 네. 조금씩은 늘어왔던. 근데도 올해 이익 전망치가 21% 증가해요. 그렇게 꽤 높아요. 예. 일단 증권가에서 나온 거 그렇고 오. 카카오는 훨씬 좋아요. 카카오는 역성장했잖아요. 네네. 지난 한 2년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기저효과도 있어가지고 59% 올해 이익 성장이고 25년도에는 드디어 처음으로 1조 원 영업이익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7,500억 영업이익 예상을 하는데 25년도는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맞을지 안 맞을지 이제 검증은 하셔야 되지만 물론 저희가 서두 네. 이야기한 것처럼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너무 과도하게 네. 갔다의 일례일 수도 예,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여기에 좀 흥분을 한 거죠. 이렇게 오래 성장을 해? 근데 주가가 폭락에 있다 보니까 부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지만 올해는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고요. 다만 어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네. 중간중간 분기마다 검증은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 못 미치면 주가는 또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반드시 잘 나와야 됩니다.
그걸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좀 다른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회사가 분할된 회사가 별로 없잖아요. 아, 네이버는 그렇죠. 웹툰 빼고.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네이버 웹툰만 미국에 상장 지금 그렇죠. 준비 중이니까, 네. 사실 미국 상장은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는 악재는 아니니까. 네. 근데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주식 장사. 예,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카카오가 제일 잘 파는 게 주식이라고. 주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다른 게, 결국 네이버는 어쨌든 이제 검색이나 요즘에 또 뭐죠? 이 검색하고 AI. 상거래. 네. AI 맞아요. AI. 이 세 가지가 주축인데 AI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려주는 거고, 요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광고거든요. 그렇죠. 근데 광고 광고가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올해 좀 살아나는지 요걸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예. 근데 전자상거래 괜찮은데 문제가 요새 알리익스프레스가 난리가 났잖아요. 테무랑.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들어오면서 네이버 쇼핑 이거 사람들 안 하고 알리하면 어떡하지? 이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보고서 쓴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알리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 그래요? 그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알리나 중국의 테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구하는 거 대부분이 가전제품을 많이 산대요. 가전제품이요? 네, 가전. 네, 가격이 좀. 예를 들면 가전제품 중에, 가전이라는 건 근데 IT 제품 중에 맞아. 우리 그 귀에 꽂는 거 있죠. 무선 헤드셋. 네네네. 저렴한 거. 그게 가격이 만 원? 어. 만 얼마에 팔더라고. 제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거의 그냥 소리가 들리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근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죠. 그 근데- 차량용 청소기 네, 이런 맞아요. 거. IT 제품이나 주로 가전 제품 많이 팔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그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아, 겹치는 게 별로 네. 없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좀 약간 위협을 느끼는 게 쿠팡 같은 데죠. 아. 쿠팡 지마켓. 막 중저가. 네, 여기가 좀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아. 그러니까 오히려 네이버는 그 영향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보면 네이버도 악재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겹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거기다가 또 네이버,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가 알리를 딱 검색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 이 네이버 스토어 있죠. 네. 여기에 이미 입점이 돼 있어요, 또. 알리가. 아, 그래요? 그래서 알리한테 광고비도 받아요. 아,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 안에 지마켓 11번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네. 아.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네이버도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근데 거죠. 비즈니스 구조가 조금씩은 다르다. 네, 그래서 네이버한테는 큰 타격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 보고서인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카카오는 자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회사가 잘해야죠. 돈을 많이 벌어야. 욕도 좀 그만 먹어야 되고. 네, 맞아. 근데 이제 자회사가 잘하면 카카오의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죠. 당연히 그건 네. 좋아서 주가도 오를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상장을 하면 안 되는데 자회사가 또 잘 나가면 상장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조금 이제 카카오 엔터를 비롯해 좀 늦어지기는 네. 했는데, 근데 또 상대적으로 그럼 여론이 또 우호적으로 변하고 하면은 또 다시 상장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상장을 하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어찌됐건 에코프로도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 상장하고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초반에 조금 잘 나가. 예. 에코프로 머티가 시가총액이 15조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에코프로 가치가 이게 꺾여버린 거예요. 이중 상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LG화학도 그랬고, 뭐 우리가 과거에도 뭐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 상장하고 상장하기 전에 올랐는데 상장 후에 폭락해 버렸잖아요. 네. 비슷한 거죠. 근데 걱정되는 거는 카카오 엔터랑 카카오 또 모빌리티가 정말 알짜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돈 잘 벌면 주가나 실적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또 상장해 주가 또 터지면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주주 가치를 위해서면 카카오가 다 합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돈 있어야 그치? 하는 거예요. 근데 합병하면 좋을 텐데 메리츠 금융주주 얼마나 잘 갑니까? 아. 그러면 좋은데. 카카오는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쇄신을 좀 한다고는 했는데 네. 주주와 또 소비자들을 위한 쇄신이 돼야 되겠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서 카카오는 좀 그 불편한 이슈가 좀 있어서 그렇죠. 참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뭐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는 또 이제 써보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혹시 써보셨어요? 저는 써보진 않고 앱만 깔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해서 너무 싸가지고 깜짝 놀라긴 그래서 했어요. 저도 그 20만 원어치를 4만 얼마에 샀는데 몰라 뭐 그게 그래요? 맞는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걔네 어. 계산법이 독특해요. 막 쿠폰 막 13만 원어치 준다고 해서 뭐 스핀 뭐 돌려보세요 해서 무조건 거기다 그래요? 13만 원짜리가 당첨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봤죠. 근데 예쁜 쓰레기만 이만큼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품질은 좀. 예, 그래서 나중에 앱을 다 지워버렸던.
뭐 그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 배당주도 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네. 근데 이제 배당주 메리트를 볼 때 항상 시가 배당률이 5%다. 근데 이게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5.5% 시대인 5% 시가 배당률과 그래도 금리가 좀 내려갈 때 5% 이게 상대적인 매력도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지금 시점에서의 배당주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괜찮다고 보는 게 어쨌든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네. 과거보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중금리가 3%대니까 당연히 예전에 한때 5%까지 간 적도 있었죠. 그죠, 예금 금리. 네, 그때는 5% 배당 주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3%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과거보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은 예전보다 많이 조금씩 늘려가는 편이니까, 아까 현대차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우선주가 지금 이익만 유지해도 연간 한 10% 가까운 배당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배당이죠, 사실은. 또 SK텔레콤 아니면 KB금융 이런 기업들도 6에서 7, 8% 배당이 나오니까. 네. 근데 금리는 적어도 예전보다 오르기 어렵잖아요. 네. 점진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도 아마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갈 것 같고. 예. 그러면 결국엔 그 금리는 더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배당주의 매력은 높아질 수밖에 저는 없다. 그래서 배당 투자는 좀 분명히 좋은데 다만 이제 이게 좀 아쉬운 게 세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합산가세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분리과세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배당으로 장기 투자해서 이 부의 증진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이 나와버리면 종합소득에 가산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배당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최대.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큰 손들은 굳이 배당을 이제 세금 때문에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만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ISA 이제 계좌 네네네. 한도 늘리겠다. 그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이제 분리과세 혜택도 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하게 돼서 최대 5년까지 하면 2억까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4천만 원씩 5년 동안. 예, 5년 동안. 그렇게 하면 상당한 저는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 매력이 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세금 이슈만 좀 약간 해결만 해준다면 네, 배당주 투자는 저는 뭐 언제든지 충분히 할만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기존에는 그 배당 소득의 비과세되는 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네, 200만 그걸 이제 원이었어요. 500만 원으로 네, 늘려준다. 맞아요. 그 초과하는 것도 9.9%로 분리과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ISA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로 주식을 사라. 네, 이제 그런 맞습니다. 방법이 되는 거죠. 네.